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좀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출발을 했는데 장 마감에 이제 상승세로 연결이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초반에만 약세였고요. 장 초반 지나면서 계속 상승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가장 큰 기대감이 이 렘데시비르 또 이제 백신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전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뭐 미중 갈등, 뭐 경제적인 어떤 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치료제와 백신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작용했다 보여지는데 이 내용들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조만간 이번 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네, 이 주 중에는 이제 그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자세한 어떤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하면은 이제 뭐 친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안건들이 있겠지만은 이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우리가 그런 업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장 폐지 결정을 앞둔 종목이 있죠. 이게 신라젠. 네. 신라젠에 대해서 뭐 대충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배임 횡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갔고, 다음 달 7일까지 상패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사실은, 글쎄요.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상장 폐지냐 아니냐 그 여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신라젠에 물려있는 소액주주들 엄청난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물량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일단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개선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이고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런 날은 집에서 이렇게 뭐 주식에 대한 걱정이나 또 차트 보거나 또 뉴스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책이라도 한 권 들고요. 바람이 좀 시원한 곳 있죠? 네, 그런 곳으로 가셔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좀 누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더워지기 전에 아침에 이렇게 살짝 갔다 오시거나 저녁 늦지막히 이렇게 공원 쪽으로 나가셔서 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은 조금 이렇게 야외 쪽에서 즐겨보시면 조금 힐링도 되고 좋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다는 거고요. 이제 초반만 하더라도 별로였어요. 나스닥은 조금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전장 지나면서부터 이제 상승세 좀 가파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1.4%대 상승 마감, 그 다음에 나스닥은 0.6%대 상승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1617포인트, 네, 10,000포인트 넘어가서 이제 10,000포인트라는 어떤 지지선이 당연하게끔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미국 증시 쪽에서는 뭐 자기들도 잘하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를 쉽게 빼지는 못할 거예요. 증시가 내려가게 되면 미국 국민들은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이번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욕하게 되죠. 트럼프를 미워하거나 트럼프를 싫어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미국 증시 쉽게 빠지기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 배경에는 치료제 및 백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료제나 백신을 좀 보게 되면요. 길리어드사의 그 렘데시비르가 가장 유명하죠. 이 렘데시비르가 이제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치료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한 번 치료를 받을 때 1,000,000원이 넘는다는 300만원이었던가요? 하여튼 뭐 돈이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이 좀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이게 이제 나중에 상용화 되거나 아니면 정부에 보도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일단은 뭐 완벽한 치료제다라고 볼 수 없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치료제이고 또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좀 투자적인 그런 심리를 이끌어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사망률을 통상적 치료법과 비교해서 60% 이상 줄인다. 즉 그냥 대증 치료를 했을 경우에 완치되는 확률에 비해서 이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60% 이상 또 이제 이 완치율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백신도 이야기 나옵니다. 화이자와 함께 이제 백신을 개발 중인 바이오엔테크. 여기 이제 공동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인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네, 백신 허가를 신청할 것이다. 네. 올해 말에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는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질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백신, 치료제는 일단 질병을 막지는 못해요. 근데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계속 이제 줄어들거나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말에 백신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거나 또는 그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된다라면 시장은 그냥 요 충격에서는 다 벗어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 차트상의 흐름이나 아니면 주가상의 흐름을 봤을 때 이미 이 충격에서 벗어났고 곧 그런 것들이 네,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뭐 부담을 가진다거나 걱정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내용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백신 승인 전까지 수백만 회 복용량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2021년도 말까지 약 10억 회, 10억 회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미국 인구를 이제 총 3번 네, 뺑뺑이 돌릴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또 이 기업만 만드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게 되면 이제 복제약품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끝나는 시점이 뭐 올해 말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이 질병에 대한 걱정들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경기가 다시 주춤거릴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증시들, 그 다음에 주가 하락의 어떤 포인트를 만들었던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냥 기대감이고요. 뭔가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아직은 좀 눈치를 보겠습니다만, 야 이거 봐 그렇게까지 걱정할 사항은 아니잖아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중 간의 갈등이에요. 이게 그 아마존에서 나온 건데 직원들에게 회사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이죠. 틱톡. 이 틱톡이라는 것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라고 이야기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 뭐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기기는 통상적으로 전부 다잖아요. 컴퓨터, 모바일 전부 다죠. 뭐 이거 지금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거 외 그 부분에서 다 이제 막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중국 측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미국 국무장관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산 소셜 미디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컨텐츠 쪽에 대한 그 사업 쪽에 대한 뭐 2차전이 불거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조금 지켜봐야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뭐 이렇게 딱 결정 짓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국무부가 신장 그 위구르 지역 있죠? 이쪽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 간부 3명에 대해서 이제 직계 가족과 미국 입국 자격을 박탈하는 비자 제한을 가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진핑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타겟팅을 해가지고 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뭐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외교적인 어떤 부분이고 간부잖아요. 그 당 간부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중국 정부가 발끈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무역적인 부분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 뭐 홍콩 쪽으로 갔다가 또는 이제 첨단 기술 또는 어떤 보안상의 문제 또는 이렇게 그 외교적인 문제 이렇게 번지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무역 합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 합의와는 관계가 없지만 2차 무역 회담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많이 압박할 수 있는 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뭐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될 테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 생각으로 지금 버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이해상충이 안 되죠. 그래서 팽팽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본다라면 네, 분위기는 글쎄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무역적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무역 합의가 계속적으로 이행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된다라면 뭐 경제가 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생기고요, 주가 상승도 당연히 나올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NH투자증권에서는요, 다음 주에 코스피 예상치를요, 2130에서 2200포인트까지 열어놨다. 그 다음에 케이프증권에서는 2070에서 2180포인트 정도까지. 2200을 넘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정도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이제 디지털, 그 다음에 그린, 이런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뭐 뉴딜에 뭐 여러 가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수소 경제, 아니면은 뭐 디지털 인프라,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 당연히 필요하고 좋겠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보다도 정책 수혜주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 수혜주. 이번에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전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어떤 그 정책적인 부분이 옮기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푸시업이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왜?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성과가 잘 나와야지만이 향후 정권에서도 그 대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내용에서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정책 수혜주다라는 어떤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테마주 쪽에서도 주도주 쪽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언택트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정책으로 포함이 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부분이 증시에 활력소를 일으킬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증시에 일단은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심도 개선이 될 테고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추가 경제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윤곽이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 전에 미리 이제 이런 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혹시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라면 그런 종목들 편안하게 보유하시고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또 종목들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 좀 우려하는 이야기네요. 신라젠 이야기요. 그죠? 상장 폐지에 대한 여부를 다음 달 7일까지 결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라젠이요, 지금 암 치료제, 뭐 처음에는 이제 신장암, 그 다음에 간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암 치료제에 대한 개발 기대감은 충분히 기업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암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산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또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됐던 것인데, 주가가 무려 14배나 급등했단 말이에요. 상장 이후에 14배나 급등하면서 뭐 난리가 나버렸죠. 그러면서 바이오 신화를 일으켰고, 이게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 시총 2위였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다음으로. 그러면서 이 신라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었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게 그러다가 이제 임상이 중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 대표 등의 이제 그 횡령 배임
횡령 혐의로 지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되고 현재 거래가 정지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신라젠에 대한 소액 주주가 무려 16만 8,778명,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87%다 이거야. 그러면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면 이 소액 주주들, 즉 이 주식을 구성하고 있는 이 87.68%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라젠이 없어지면 개인만 죽어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살펴보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고 이제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라고 이제 어제였죠? 어제 10일날 공지를 좀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얘네들이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이제 상장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이요, 상장 폐지로 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소액 주주가 저렇게 많은 것들을 건드렸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장 폐지는 가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가 되냐면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이렇게 됩니다.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계속 1년 동안. 거의 대체적으로 1년 정도를 이제 개선 기간 명령을 부여하는데 이 1년 동안 거래 정지예요. 그냥 피만 마르는 거죠. 증시가 하락하는 시점에서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멈춰 있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이 부분에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는 뭐 안 될 것 같고요. 네,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비슷한 사례가. 그래서 상장 폐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개선 명령 1년 정도 부여하는 그런 정도로 머물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선을 잘 해가지고 상장이 재개가 되면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일단 정지 중인데 뭐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신라젠의 부분이 이제 그 상장 폐지가 결정이 나지 않고 조금 이제 완화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지금 다우지수, 뉴욕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또는 치료제 말고 이제 재확산에 대한 어떤 우려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부분들, 정책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없는 분들이라면 뭐 살짝씩 대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종목은 잘 골라야 되겠죠? 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 부분에 있지만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 싱싱할 때 잡아먹는 게 훨씬 더 맛이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인데, 신라젠 상장 폐지는 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장 폐지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소액 주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반발을 어떻게 버틸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 안 될 거고요. 개선 기간을 부여해서 1년 정도, 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다독여 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결정이 되든 게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신라젠은 개선 기간에 대한 명령을 부과받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는 불완전하다. 참가자의 견해와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 법이다. 때때로 그 불일치 정도가 아주 미약해서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 격차가 엄청나게 커져서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건 뭐냐면 이상, 즉 꿈을 꾸는 것과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서 뭐 100만원까지 올려야 되겠어. 지금 50만원짜리 기업이지만 100만원까지 올려야 되겠어. 이것은 일단은 이상이에요. 그죠? 네, 이상. 이상인데 현실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다. 순식간에 이게 어떻게 뭐 100%, 200% 올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꼭 그렇게 되지도 않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목표치를 일단은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 부분은 이제 현실과 잘 맞게 조절을 해서 해야 된다. 너무 큰 그런 뭐랄까요? 욕심을 부리면은 오히려 금방 지쳐버립니다. 나는 뭐 100조 원을 모으겠다. 이렇게 되면 100조 원 모을 수 있지. 근데 언제까지? 이런 기간도 없죠. 언제부터? 이런 기간도 없어요. 그럼 100조 원은 뻥이고 뭐 한 100만 원을 모으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꿈에 도전하기 위해서 작은 꿈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드림빌더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5%, 10% 이렇게 목표 가격 정해놓고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어느새 100%가 되고 어느새 200%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야기가 길면 안 되죠. 주말 시황이니까. 짧게, 이렇게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주말인데도 크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미국 증시 잘 올라왔고, 그 상승 기조 그대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것이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주말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저는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